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중에서 어린이 평발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평발이 뭐냐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린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환자분의 입장에서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는 식으로 이런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발은 왜 생기나요? 뭐 이런 게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평발은 그 발 자체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요거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목이 이렇게, 발목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뼈들이 여기 조그만 것들이 쭉 있죠. 이렇게 발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게 지면을 디디고 쓴다 그러면 이렇게 아치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발입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이 평발인 경우에는 주저앉는 거죠. 이 뼈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네 발로 걷고 발이 유연합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사람은 네 발에서 두 발로 서 있게 진화하면서 발이 좀 더 지면을 강하게 버텨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치가 생기게 됐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며 인대며 이런 것들이 보통 네 발로 걷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발은 왜 생기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사람이 진화해서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아치가 생겨서 정상적인 두 발 보행, 두 발로 보행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다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유연한 사람은 버티지 못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평발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인대나 이렇게 유연하기만 해서 그런 건지, 원래부터 뼈 모양이 이런 뼈들의 모양이 정상 아주 아치를 가진 분과 평발인 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평발인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평발이 아주 심한 분의 뼈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CT고 또 서 있는 상태, 체중 부하 CT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져는 있지만, 그 뼈가, 평발이 심한 뼈는 정상하고 다릅니다. 그 뼈가 그렇게 변형이 된 것이 평발로 계속 살아서 그렇게 생긴 것인지, 또는 원래부터 뼈가 약간이 보통 정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뼈의 변형이 생긴 것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발이 생기는 것은 발이 유연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친 후에 평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쳐서 제가 본 어린이 중에서는 한 10살 정도 난 어린이였는데요. 다쳐서 어릴 때 무슨 칼 같은 데 다쳐가지고 발 안쪽에 힘줄을 하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힘줄이 아치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힘줄을 다쳐서 한 10살 좀 넘었는데 심한 평발이 돼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다친 것과는 상관이 없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물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 애가 평발이 심한데, 평발이 꽤 있는데 이것이 어른이 돼도 평발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른이 평발이면은 커가면서 어느 정도는 어른이 돼서도 평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죠. 어릴 때는 평발이더라도 커가면 되게 괜찮아진다. 또는 어릴수록 평발이 많다. 이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발이지만 나중엔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릴 때 평발이면은 평발이지만 커가면서 괜찮아진다. 그거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아치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이별로 많은 수를 봤을 적에 아주 어린, 가령 아주 어린 나이에 아기들은 전부 다 평발입니다. 살도 통통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른이 되면서
좀 더 힘도 생기고 인대도 튼튼해지면 아치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은 어린이들에도 아주 심한 평발, 가령 뭐 1세, 2세 이럴 때 말고 저도 6세, 7세, 8세 이 정도 벌써 됐는데 아주 심한 평발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나이 그 상태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 점점 계속 좋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에 어릴 때 유연하고 지방이 많아서 아치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커갈수록 아치가 생기는 것은 하나는 지방이 빠지고 그러니까 살이 발에 통통하던 발이 아치가 살이 좀 그런 지방 조직이 빠지면서 아치가 잘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상까지 되는지 그런 거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그냥 서 있을 때 발을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디뎠을 때, 디디고 서 있을 때 아치가 유지가 되는지 없어지는지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는 딱 아치가 있는데 디디면은 푹 주저앉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를 평발을 진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의 모양이 평발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체 다리 모양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흔한 것은 X자 다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이것이 정상 다리라고 할 적에 똑바른 것을 우리 X자라 그러는 건 이렇게 된 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심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한 거를 하면은 요 발에 평발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반대로 O다리일 때도 이렇게 안으로 휜 O다리에서도 평발과 상관이 있을 수 있고 평발인 경우에 심한 평발인 경우에 때로는 이것이나 이런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평발인데 우리 애가 평발이 있는데 별 증상이 없다 이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평발이면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어린이는 몸이 가벼워서 발이 좀 이상이 있을 때 발은 몸을 지탱하고 다니는 거니까 발이 좀 이상이 있어도 몸이 가벼우면은 증세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발이 먼저 크거든요. 그러면 발이 벌써 여자인 경우는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발이 먼저 크고 빨리 성장이 멈춥니다. 뭐 11세, 12세. 남자들은 그거보다 한 1, 2년 늦게 성장이 멈추는데 남자든 여자든 발이 먼저 크고 그러니까 키가 크는 것보다는 발이 먼저 큽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요 정도 되면 벌써 발이 거의 엄마나 아빠 발, 딸 같으면은 뭐 엄마 발, 아들 같으면 벌써 아빠 발 크기에 거의 비슷하게 커갑니다. 그런데 아직 체중은 가볍죠. 상체가 키가 많이 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는 같은 평발이더라도 되게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심할수록 또는 그것이 활동은 적고 또 활동이 적다고 덜 먹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비만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거는 보면은 얘가 뭐 어디 뭐 체육을 하고 나면 발이 좀 불편하다 그런다. 어딘지 모르는데 불편하다 그런다. 뭐 종아리가 땡긴다. 뭐 이런 게 보통 제일 흔한 증상이겠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치료를 하느냐? 평발 치료 방법 하면 스트레칭을 한다. 스트레칭은 되게 평발이면은 이 종아리 힘줄이 팽팽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발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에 이게 발 쪽이고 종아리 근육에 이렇게 근육이 있고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라 그러죠. 근데 그 아킬레스 힘줄이 팽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좋겠다. 팽팽한 것이 평발의 원인이지 평발이기 때문에 팽팽한 건지 그것이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에서 아킬레스 힘줄이 팽팽한 거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는데 과연 아킬레스 힘줄이 팽팽한 것을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이 되는지 또 실제로 늘어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겠죠. 어느 분한테든지. 스트레칭을 한다. 근력 운동을 한다. 이런 발이 아치, 정상적인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힘줄이 아치를 유지하게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활이 있으면 활이 있고 여기 활 시위가 있죠. 활줄이 있고 이것이 팽팽하게 이 아치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족저근막, 발바닥에 족저근막, 또 발바닥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근육 많습니다. 뼈가 여러 개 있고 그 뼈들의 위치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근육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약하면은 자연히 아치를 잘 유지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발가락에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종아리 이런 부분에 근력 운동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걸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역시 마찬가지로 심한 평발이어서 그런 경우에 이런 근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요만큼은 근력 운동을 하면 요 정도는 좋아진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깔창을 하죠. 발이 아치가 무너지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받쳐줘서 깔창을 할 수가 있는데 깔창도 평발이 심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평발이 아주 심할 때는 디디면은 발 자체가 아주 발바닥에 땅바닥에 평평하게 닿는 거를 억지로 아치를 받쳐 올리면은 오히려 이 발의 팽팽한 부분을 아치를 이렇게 깔창 안에서 받쳐 올리면 이 부분이 너무 눌려서 오히려 아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발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해보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평발이면은 보호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군대 가는 문제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애들은 얘가 나중에 군대를 못 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군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군대를 어떻게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말은 어린 나이에 가령 10살, 4학년, 6학년 이런 어린이를 놓고서 얘가 좀 더 컸을 때 군대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요. 군대에 가는 기준은 엑스레이상으로 어떤 각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심하면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심하면은 자기가 기능장애가 많기 때문에 군대 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군대에 못 갈 텐데 그거를 미리 어린 나이에 얘가 군대에 못 갈 정도로 심하냐 이런 거를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느냐? 애들을 평발 수술할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또는 의사가 수술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심한 평발이고 발이 자주 아프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는 수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간단한 수술을 해서 뚜렷하게 발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무슨 수술을 하느냐 아직 다 크지도 않은데 또는 얘가 보통은 잘 노는데 무슨 수술을 하느냐 또 많이 놀고 나면 좀 불편한 정도인데 무슨 수술을 하느냐 여러 가지로 수술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부감이 있고 의사로서도 섣불리 수술을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심한 평발 이런 거는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춰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발을 수술해야 될 경우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나요?
이런 수술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평발 수술하는 애들 꽤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평발인 경우는 발이 평발이냐 정상 범위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평발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평발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수술하자 그러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평발이 10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수술해야 될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지 그렇게 따져본 연구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지 평발이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건 물론 말이 맞지 않는 말이고 전체 평발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수술해야 될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00명 중에 1명이더라도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수술해야 될 경우 이 사람은 정말 요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만 따지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평발도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수술 결정의 차이가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가 어린이 평발은 나는 수술 절대로 안 한다. 소아정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도 나는 어린이 평발은 다 두고 보지 그냥 수술 안 한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심각한 병이 있어서 그거는 할 수 없이 수술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고 단지 평발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수술하지 않겠다. 또는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소아정형외과 또는 발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비슷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의견, 저의 경험, 또 제가 여태까지 읽어본 논문들, 책들, 저의 경험, 또 제가 치료한 아기들의 경과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어떤 병이 있을 적에 치료 방법이 딱 한 가지면 좋겠거든요. 8세 난 어린이가 요 각도가 요 정도의 변형이 있을 때 그리고 1시간을 걸었을 때 뭐 아프다든지 어떤 통증 지수를 봤을 때 요런 정도의 증세가 있을 때는 요런 치료를 한다. 딱딱 이렇게 평발의 정도, 나이, 증상 맞춰서 이럴 때는 1번의 치료를 한다. 또 요거보다는 정도가 더 심하고 요거는 증세도 더 심하고 뭐 이럴 때는 2번의 치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지금 어린이가 가령 1세, 5세, 10세 가면서 평발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조금씩은 좋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까지 문제없이 잘 쓸 수 있는 발이 되느냐. 즉 어린이가 평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평발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그중에 몇 명이 증세를 일으키고 활동 기능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그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길게 수십 년을 모아갖고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딱딱딱딱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맞춰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평발이 있고 이런 정도의 증상이 있고 이 나이에서는 딱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치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과 아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가령 8세, 9세, 10세 이렇더라도 평발이 아주 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수술은 그 나이에 하는 수술은 더 나이 들어서 하는 수술보다는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주 간단한 수술에서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데 이거 아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어린이를 수술하는 거 평발이 있으면 이거는 수술하는 거에 상관없이 평발이 성장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평발과 성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무릎 부분입니다. 무릎 부분인데 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장에 문제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평발의 여러 가지 원인 또는 평발과 동반된 어떤 증상 변형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아리 힘줄이 팽팽하게 하다 그러거든요. 종아리 힘줄을 늘려줍니다. 늘린다 그래서 힘줄을 무슨 뚝 끊어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힘줄을 늘린다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가 힘이 너무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힘줄을 늘린다는 것이 지나치게 팽팽한 것을 평발을 악화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팽팽한 힘줄을 약간 늘려서 정상 범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힘줄을 늘리는 것이지 힘이 약해져서 기능적으로 문제를 만들 정도로 힘줄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줄을 늘린다 그래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나사를 박는 수술을 얘기를 했는데 나사를 박는 수술은 그 아주 어린 나이에 하고 또 그 나이에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나사를 뼈에다 박기 때문에 나사가 뼈를 눌러서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이 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멀쩡한 뼈에다가 나사를 박아 놓는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목이. 발목뼈인데요. 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밑에 뒤꿈치뼈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발이라 그러면 평발인 발은 이렇게 발목 관절이 있으면 이 뼈가 바닥을 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뼈가 이렇게 이게 정상 각도라 그랬죠. 이 뼈가 바닥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뼈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세워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나사를 박습니다. 실제 나사입니다. 이거는 나사입니다. 물론 인체에 쓰는 나사긴 하지만 이 뼈와 이 뼈 사이 나사를 박으면 여기에 나사를 끼우면 이 뼈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평발을 교정을 하는데 이 나사를 끼워놓으면 이 뼈에 눌려서 아프지 않을까? 또 뼈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를 박는 수술 또는 나사 대신에 요 사이에 나사 말고 이렇게 인공 관절은 아니지만 이런 금속으로 된 물질을 요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자체가 이제 임플란트 요 끼워 넣는 게 비용도 많고 요 뼈와 뼈 사이를 좀 더 속에까지 밀어넣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나사 끼워 넣는 방법이 수술도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고 또 다른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나사를 끼워 넣는 어린이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사를 끼워 넣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세상 제일 간단한 수술입니다. 뼈를 평발의 수술은 아킬레스 힘줄을 약간 늘려주는 거. 그거 말고는 뼈를 우선 끊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뼈를 끊어서 발을 교정을 합니다. 뼈를 끊으면 그 자체가 당연히 수술이 크겠지요. 뼈가 붙어야 되고 또 뼈를 끊어서 새로 붙이면 그 붙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에서 성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없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나이, 즉 어느 정도 성장이 남은 어린이들에서는 그런 나이에서만 이런 수술을 하는데요. 나사를 끼워 넣는 수술하고 나사를 끼워 넣는 수술에서 절대 안 아프다. 아주 드물게 아픈 어린이는 나사를 도로 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별로 아프지 않고 발이 작은 수술에서 상당히 많이 교정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사를 박는다 그러면 그 나사를 박으면 그 나사를 평생 가지고 사나요? 평생 박아두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또 많습니다. 나사를 박아서 대개는 오래 가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아직 제가 이 나사를 박는 수술에서 몇십 년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된 환자는 없지만은 되게 성인이 되거나 그 전에 나사를 뽑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니까 나사가 혹시 뼈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사를 계속 가지고 성인이 돼서 사는 어린이 환자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어린이지만 지금 어른이 돼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나사 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안 되지만 혹시 나사가 뼈를 자극한다든지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나사를 빼는 수술인데 나사를 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집에서 뭐 나사를 드라이버로 돌려서 이렇게 빼듯이 똑같이 그런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경우에는 대개 이런 수술을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4학년에서 6학년 아주 더 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이 정도까지 하고 저는 그 이상의 이런 수술을 잘 안 합니다. 또 물론 이런 똑같은 수술을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심지어는 어른에서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는 의사마다 역시 경험과 그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뼈가 성장이 다 된 상태에서 나사를 끼워 넣는 수술을 하면은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서 심한 평발은 나사로 잘 교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나이에서만 되게 하는데 요거를 수술을 하면은 대개는 한 그 마취만 깨면은 디딜 수가 있는데 처음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1, 2주일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부스를 보통 3, 4주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도 양발을 하더라도 처음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학교 데려다 주고 그러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방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학 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못 간다. 그건 아니지만 1, 2주 정도 상당히 불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어린이 평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